못했는데요. 우리 10조에서 본격적으로 토론할 책은 과연 뭘까요? 네, 우리 책은 하리하라의 사이언스 인사이드라는 책입니다. 김진환 토론자님, 아싸, 박수까지 쳤네요. 토론 기대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과학 수업이나 생활 속에서 실험을 해보거나 과학의 원리를 찾아보거나 과학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탐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다시요. 과학 수업이나 생활 속에서 실험, 과학의 원리를 찾아보거나 과학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탐구해 본 적이 있으면 그 내용을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범희 토론자님부터 말씀하십시오. 네, 저는 언제 한번 책을 읽다가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양자 컴퓨터와 양자역학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네, 잘 들었고요. 또 아까 손 들어주시겠습니까? 천지연 토론자님. 네. 저는 차를 타고 가다가 터널을 지나는데 터널이 되게 빨려나가는 느낌이 들고 졸음도 약간 유발되더라고요. 그래서 터널에 갖고 있는 소실점을 분산시켜서 터널 내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해 본 적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토론자님, 예, 남궁윤 토론자님. 저는 전에 몸이 안 좋을 때 병원에서 수액을 맞은 적이 있었는데요. 수액을 맞을 때 수액의 양을 계속해서 확인을 했어야 했습니다. 수액이 다 들어갔을 때 공기가 몸속에 들어가면은 죽을 수도 있어서라는 이유를 밝히고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지 편안하게 수액을 맞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예, 또 다른 토론자님, 예, 김진환 토론자님, 예. 저는 지금 일상생활 속에서 태양열 발전기가 많이 사용되는 것을 보고 태양열 발전이 어떻게 태양열로 인해서 전기가 만들어지는지에 대해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토론자님, 예, 잠시만 손 들고 계세요. 장소연 토론자님, 김재민, 도연이, 김지성 토론자님 네 분에게 똑같이 발언권을 주고요. 마지막으로 김시울 토론자님에게도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쉽게도 어떤 도구적인 부족함 때문에 실험을 해보지는 못했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꿈이 정신과 의사이기 때문에 뇌 관련해서 여러 가지 책을 읽어봤는데요. 그 과정에서, 정신과 약물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고 더 알아보게 되었고, 그 결과 이 약물이 우리 신경 전달 물질의 재흡수를 막거나 흡수를 억제하는 그 등의 방식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신 약물에 대한 오해와는 조금 다른 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 아까 순서 토론자님 다음. 네. 저는 과학 중에서도 자동차에 대해서도 관심이 좀 많은 편인데, 자동차가 움직이는 원리를 알고 싶어서 레고 테크닉이라는 자동차 부품으로 자동차의 원리를 알아볼 수 있는 레고 종류가 있는데, 그걸 좀 싼 걸로 구매를 하여서 자동차의 원리에 대해 좀 더 깊숙이 알아본 적이 있습니다. 네. 다음 토론자님. 어, 저, 저는 고무로 된 스프링 모양으로 된 그 머리끈을 다시 원래의 상태로 되돌려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머리끈이 다 늘어지고 해져서 쓸 수 없는 형태였는데, 다시 뜨거운 물에 넣으니까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와 신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김지성 토론자님. 저는 시계가 어떻게 일정한 간격으로 일정한 시간을 두고 움직이는지 연구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네. 김시열 토론자님. 네, 저는 과학 발명품 대회에 나가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크기 조절이 가능한 그루프를 만들어서 그런 거에 대해 이렇게 발명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질문을 이제 좀 다른 방법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우리 읽은 책 내용 중심으로 책 속에 있는 내용을 본격적으로 한번 질문하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읽은 이 책 중에서 가장 인상 깊게 읽은 이 부분. 조금 전에는 책 3권 중에 한 권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 책 하리하리 사이언스 인사이드 중에서 가장 인상 깊게 읽은 구절을 짧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유까지요. 자, 손을 들어 주십시오. 예, 김진환 토론자님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는 하리하라의 사이언스 인사이드 이 책에서 미세 플라스틱을 가장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미세 플라스틱이 바다로 흘러들어가서 결국에는 다시 우리 인간들의 밥상에 올라온다는 것이 저희가 환경을 파괴하면은 그것이 도로 다시 인간들에게 돌아온다는 것이 충격이었기 때문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너무 많이 손을 들어서 누구 먼저 시킬까 좀 고민이네요. 자, 그러면은 다시 다 손 내려주시고요. 나만의 좀 특별한, 물론 책 읽은 구절이 좀 개인마다 좀 다르긴 한데요. 나 이거 말 안 하면은 아주 큰일 날 거야. 아주 특별한 겁니다. 자, 누가 먼저 발표해 볼까요? 김지성 토론자님 해주십시오. 저는 태평양의 쓰레기 섬을 가장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살고 있는 한반도의 몇 배 면적에 이르는 태평양에 쓰레기 섬이 있다고 해서 흥미로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선생님이 질문을 좀 바꾸겠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골고루 모두가 다 발언할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하고요. 가급적이면 말하지 않은 토론자도 적극적으로 우선권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을 이렇게 좀 바꿔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상 도서에 보면은 일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4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4가지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실 토론자님 혹시 계시나요? 자, 일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예, 천지연 토론자님 손 들었습니다. 책 속의 내용을 보면은 아이가 퍼즐을 해결하는 방법을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책 속에서 보면은 아이가 퍼즐 조각 중에서 초록색 조각을 먼저 집어드는데 이것은 자신의 선호에 의한 것으로 초록색 조각을 먼저 채워나가려 하지만 이는 실패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아이는 문제 해결 과정에서 실패하게 되자 본인의 어머니를 부르게 되는데 이것을 하리하라의 책에서는 권위자에게 물어서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책 속에서 이 저자분은 해결하지 않았고 그래서 아이는 세 번째 방법을 생각했는데 이게 큐브가 퍼즐이 네모난 모양이니까 네모난 조각으로 나누어서 퍼즐을 풀면은 풀 수 있을 것이다 하면서 직관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본인만의 가설을 세우기 시작하는데 이게 그 큰 조각 먼저 채우고 그 후에 나중에 작은 조각을 채워 넣어야 퍼즐을 더 수월하게 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이 네 번째. 천지연 토론자님, 우리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른 토론자님에게도 또 발언 기회를 드릴게요. 문제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토론자님 계십니까? 예, 장서윤 토론자님. 앞선 토론자분께서 굉장히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거기서 약간 보충을 하는 식으로 설명을 해보자면 첫 번째 방법은 관습에 의한 해결로 어떤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어떤 정형적인 방법을 참고를 해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것인데 이 방법의 문제점은 옛날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의미가 있었을지 몰라도 지금에 와서는 그 의미가 많이 퇴색되고 그 형식만 남았다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권위자에 의한 해결인데 해결하고자 하는 분야의 어떤 전문가들에게
전문가들에게 도움을 구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요. 이 방법의 문제점은 해결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타인에게 있다는 것과 잘못된 권위자에게 질문을 했을 경우 올바른 해결책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직관에 의한 해결인데요. 바로 어떤 사물을 딱 보았을 때 곧바로 드는 생각대로 해결을 하는 것입니다. 이 해결 방법은 해결의 주체가 나한테 있긴 하지만 그 해결책이 올바르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 해결 잠시만요. 마지막 짧게 그러면은 말씀해 주세요. 장소연 토론자님. 마지막은 과학적 해결 방법으로 어떤 논리적인 사고와 추리를 통해서 해결책을 찾는 것입니다. 네, 됐습니다. 감사하고요. 자, 다른 질문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정치가이면서도 환경운동가인 엘 고어 잘 알고 계시죠? 이 엘 고어가 지구온난화를 경고한 책 불편한 진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개구리 실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자, 이 개구리 실험이 어떤 내용이고 또 본인은 혹시 유사한 경험이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엘고어의 불편한 진실에 나오는 개구리 실험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분, 다섯 분 손 들었는데요. 자, 도연이 토론자님 1번, 그 다음에 장서윤 2번, 천지연 3번, 김시율 4번, 남궁룡 5번 이렇게 차례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개구리 실험은 개구리에게 가급적인 열을 가했을 때는 개구리가 빨리 도망치지만 개구리에게 열을 천천히 가했을 때는 미처 도망치지 못하고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개구리 실험을 통하여 우리는 지구온난화의 위험성을 아직 모르고 있다라는, 천천히 오는 지구온난화를 아직 우리는 모르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었는데요. 네. 네. 도연이 토론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고요. 네. 자, 아까 두 번째 토론자 누가 하기로 했나요? 네, 말씀하세요. 앞선 토론자분께서 개구리 실험의 내용과 이것의 지구온난화와의 연관성에 대해서 너무 잘 말씀해 주셔서 저는 제 개인적인 경험에 대해 약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저는 핸드폰 사용 시간과 관련해서 하루에 갑자기 너무 많은 시간을 사용하게 되면 그 다음날에 이것에 대한 문제를 느끼고 바로 핸드폰 사용 시간을 줄이려고 해보지만 만약에 1시간씩, 2시간씩, 30분씩 조금씩 그 사용 시간이 늘어가게 된다면 그 문제점을 느끼지 못하고 천천히 이에 중독되어 갈 뻔했던 적이 있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세 번째 순서로 말씀하실 분. 네, 말씀하세요. 저는 이와 같은 개구리 실험을 읽고 나서 신기하게 생각하여서 이와에 대해서 연구해 보았는데요. 불편한 진실에 나오는 개구리 실험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계란을 삶을 때와 같이 개구리의 다리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를 끓는 물에다 집어넣으면 단백질이 변성되면서 개구리가 뛰쳐나올 수 없고 반대로 끓는 물의 온도를 천천히 올리면 물의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개구리가 조금 더 활발하게 탈출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책 속의 비유와 실제와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 조금 다른 의견을 주셨는데요. 일단 나머지 두 분 토론자님 얘기 듣고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자, 네 번째 토론자는 누구였나요? 네, 말씀하세요. 이제 저도 이거에 대한 내용은 앞에서 되게 잘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경험에 대해서 하자면 저도 요즘 굉장히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책의 내용처럼 저도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후 변화에 대해서도 신경을 더 잘 써야 된다는 거를 알리고 싶었습니다. 네. 다음 다섯 번째 토론자님. 네. 저 도연이 토론자님이
개구리 실험에 대해서 너무 자세히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그 뒤에 내용인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구온난화도 개구리 실험과 저도 유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구는 과거부터 조금씩 계속해서 온도가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당장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서서히 물의 온도가 올라가서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서 죽는 개구리처럼 지구온난화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천지연 토론자님이 말씀하신 이 개구리 실험이 좀 잘못되었던 가설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혹시 아까 말씀하신 나머지 토론자님께서 이 개구리 실험이 좀 잘못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다른 생각이나 뭐 반론을 제기하실 토론자님 계십니까? 어려운가요? 네. 개구리 실험이 엘고의 책에서는 이렇게 했지만은 또 다른 시각에서도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좋습니다. 개구리 실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다른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하고 또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주로 인간의 삶이나 우리 사회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와 연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구온난화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이상기후 현상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상기후 현상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발생되는 구체적인 이상기후 현상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떤 토론자님 말씀해 주실까요? 자, 남궁윤 토론자님, 김재민 토론자님, 도현희 토론자님 가겠습니다. 이상기후 현상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해보자면 첫 번째는 물의 재배치로 인한 해일, 쓰나미, 폭우 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로 인해서 미생물들이 번식을 하여서 또 다른 질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냉난방 등이 문제가 되어서 열사병, 폭우 등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다음 토론자님, 네, 말씀하세요. 전 토론자님이 말하신 것 중에 한 가지를 좀 더 보충 설명하자면 폭우인데요. 이번에 54일 동안 폭우가 내린 일이 있는데 이것도 또한 그냥 보통의 장마가 아니고 이상기후라고 합니다. 이 이상기후는 북극과 남극에 있던 얼음에 녹아서 잠깐 하늘에서 증발되어 정지되어 있다가 한 번에 폭우로 내린 거라는데 이런 것들도 이상기후라고 저는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도현희 토론자님 말씀해 주세요. 저는 급작스러운 폭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우리나라의 여름은 이렇게 한꺼번에 덥거나 이렇게 빨리 덥지 않았는데 이 지구온난화가 점점 이렇게 진행되면서 우리나라의 여름이 이렇게 30도가 넘는 열대야와 항상 30도가 넘는 폭염을 유지하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해일, 폭염 등등 얘기해 주셨습니다. 아까 김시율 토론자님 손 드셨죠? 예, 네. 말씀하세요. 이제 또 다른 예로는 케냐가 원래 말랄리아 그 모기의 서식지가 아니었는데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기후가 변화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케냐에서도 그 전염성이 있는 모기가 많이 대량 발생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지구 온난화의 피해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또 말씀해 주실 토론자님 계시나요? 이범희 토론자님,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아까 전에 두 분이 말씀하셨듯이 저도 폭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이번에 장마가 계속 50 며칠 동안 유지된 이유는 북극의 원래 창고기들은 제트기류에 의해서 북극에서 활동하는데 이번에 제트기류가 없어지면서 따뜻한 공기와 창고기의 세력이 똑같아서 계속 장마 정선이 정체되어 계속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이것을 저는 이상기류라고 봅니다. 예. 박지현 토론자님 아까 손 드셨는데 발언 기회 드릴게요. 저도 이번희 토론자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천지은 토론자님. 저는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싶은데요. 저는 대표적으로 한파하고 폭염이 대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2018년에 우리는 이미 엄청나게 큰 수준의 추운 한파를 겪은 적이 있었고, 그에 따라서 SNS 상에서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집에서 얼음 물건을 자랑하는 이러한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열대야 현상은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쉽게 교과서에서도 접할 수 있었던 현상이었기 때문에 이들을 중점으로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예, 장소연 토론자님 손 드셨죠? 네, 저는 책에 나온 이야기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책에는 지구온난화 때문에 지구의 기온이 과하게 상승하여 빙하 같은 것이 녹게 된다면 기존 해류의 흐름에 방해가 생겨서 원래 더웠던 지역이 과하게 기온이 상승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과학 이야기를 하면서 지구온난화 이야기, 이상기후도 얘기했고요. 결국 이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과학적인 현상을 우리 인류상으로 봤을 때 1차 산업혁명, 그리고 2차, 3차, 4차 산업혁명까지 서로 연관 지어져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1차 산업혁명부터 4차 산업혁명까지 이렇게 우리는 나누고 있는데요. 자, 1차부터 4차 산업혁명까지 개념과 설명을 좀 해줄 수 있는 토론자님 계십니까? 1차 산업혁명, 2차는 뭐고, 3차는 뭐고, 4차는 뭔가? 예, 남궁윤 토론자님. 증기기관 기반으로 해서 기계화 혁명이 일어났고, 2차는 전기 에너지와 컨베이어 벨트로 분업화가 일어났고, 일의 분업화, 3차는 지식 정보의 혁명, 4차는 인공지능의 혁명이라고 기술 시간에 배웠습니다. 특징은 노동자가 줄어들고 환경 오염이 생기고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는 특징이 있다고 배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차, 2차, 3차, 4차 산업혁명까지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빅데이터나 3월 인터넷 네트워크로 잘 무장된 인공지능 시대가 미래에는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미래 시대에 우리 인간들이 추구해야 할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다시 질문 드릴게요. 4차 산업혁명으로 발달로 인한 인공지능 미래 시대에 인간이 꼭 추구해야 할 진정한 가치는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자, 예. 김재민, 갑자기 손이 막 들었네요. 자, 일단은 제일 먼저 손 드신 김재민 토론자님에게 우선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AI는 보통 빅데이터로 이용한 인공지능인데, 저는 빅데이터는 아무래도 매우 많은 데이터들이 있지만 제한돼 있기 때문에 저는 인간에게 여기선 10가지라고 소개되어져 있지만 창의력과 독창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창의성과 독창성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예, 또 다른 토론자님 중복되지 않는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도 제가 봤을 때 제일 빠른 토론자님 먼저 지명해 드리겠습니다. 천지인 토론자님 말씀해 주세요. 저는 지능의 문제보다는 부의 독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를 분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인공지능이 인간의 수준을 넘어섰다는 것은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국을 통해서 알 수 있죠. 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는 부자들이 부를 더 불려나가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돈을 벌기 매우 힘들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런
자본적인 문제를 해결한다면 우리 사회는 4차 산업혁명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지금 다 손을 들으셔서 좀 쉽게 비슷한 답변이 좀 겹쳐질 것이라는 예상 때문에 이 질문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시 다른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인공지능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인공지능 시대에서 가장 대표적인 창의 생산물은 여전히 로봇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로봇과 우리 인간이 앞으로 친하게 지내야 될까요? 지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까요? 아니면 어쩌면 이 로봇이 훨씬 더 인간보다 지능이 발달해서 인간과 로봇이 대립하는 사회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각자 자유롭게 자기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요. 근거를 같이, 이유를 같이 밝혀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질문을 정리할게요. 로봇과 인간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회가 될까요? 아니면 로봇과 인간이 대립적인 사회가 될까요?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손 다 드셨네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요. 손 내리시고요. 1번부터 차례대로 발언을 해 주시는데요. 길게 하지 말고 짧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번부터 가겠습니다. 김재민 토론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인간과 로봇이 대립하는 사이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로는 알파고 제로가 있는데 알파고 제로는 광학습으로 생긴 기존 알파고보다 더 센 로봇이므로 이런 로봇들과 인간들이 서로 경쟁하는 사회가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2번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인공지능과 인간이 친하게 지내는 사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까닭은 인공지능이 사람처럼 사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사람의 손에서 탄생한 사람의 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인공지능의 어떤 통제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의 기능이나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는 어떤 통제를 만들어서 사람과 인공지능이 함께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3번 말씀해 주세요. 네, 4번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김지성 토론자님. 네, 저는 인공지능과 인간이 친하게 지낼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인공지능에겐 로봇 사원칙이 있기 때문에 인간을 해치진 않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네, 5번 토론자님. 네, 저는 로봇과 인간이 같이 행복하게 공존하는 삶을 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간이 유일하게 특별한 이유는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건데 로봇은 그런 해치려고 하는 그런 감정을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과는 대립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6번 토론자님. 네, 저 또한 로봇과 인간이 공존하는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은 우리의 삶에 이미 엄청나게 밀접하게 관련돼 있고, 또 우리도 인공지능에 의존하지만, 인공지능은 엄청난 양의 정보를 흡수할 수 있지만 무엇을 흡수해야 될지 이러한 능동적인 정보를 학습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인간과 인공지능이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고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살아간다면 더 큰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7번 토론자님. 저는 인간과 인공지능이 대립하는 사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화 아이로봇이라는 영화는 로봇이 자율적인 판단과 실행 능력을 하는 인공지능, 이 인간 생활에 범하는 내용을 가진 영화인데, 그처럼 기계들이 알아서 일을 하는 시대가 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인간과 인공지능이 대립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8번 토론자님. 네, 인공지능은 결국 인간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대립하지 않고 행복하게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선 사회적 법률들을 잘 제정해서 선을 잘 지키고 인공지능이 너무
인간과 대립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9번 토론자님. 인공지능이 자꾸 우리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것처럼 인공지능이 감정도 없기 때문에 사람의 이제 통제권까지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대립하는 사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10번 토론자님. 저는 인간과 로봇이 공존하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로봇은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컴퓨터로 예를 들자면 컴퓨터에도 바이러스가 생기면은 백신으로 바이러스를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봇이 만약에 삐뚤게 나가도 인간이 그것을 고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11번 토론자님. 네, 저는 로봇과 인간이 같이 공존하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로봇 애완동물, 로봇 웨이터 등과 같이 우리 인간과 로봇은 현재도 잘 공존하며 살고 있고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계속 발전해 나간다면 충분히 로봇과 인간이 공존하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네, 12번 토론자님. 저는 로봇과 인간이 함께 공존하는 세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로봇은 기본적으로 로봇 사업 원칙을 기반으로 하여 만들어지는데 그 원칙에는 로봇은 절대 인간을 해칠 수 없다와 같은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지금 마지막 토론은 제가 미션을 다시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회가 될 것이다 또는 대립적인 사회가 될 것이다가 좀 나뉘는데요. 자신의 의견하고 반대되는 의견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손을 한번 들어볼게요.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다 라고 손 들으셨는데요. 행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손 들고 계세요. 손 들고 계시면은 남궁윤 토론자님하고 박지원 토론자님 두 분만 김선아 토론자님도 김선아 토론자님은 행복할 것이다입니까?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손 내리시고요. 자, 인원 수가 좀 안 맞아서 찬반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네요.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의견 잘 들었고요. 그러면 다시 선생님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과학자가 된다면은 우리 사회를 위해서 연구 개발하고 싶은 영역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과학자가 되어서 우리 사회를 위해서 연구 개발한다면은 어떤 영역을 집중적으로 개발을 할까요? 그 이유는 특별히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공통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요. 이번에는 순서를 끝번부터 차례대로 한 번씩 다 말씀드릴 기회를 부여하겠습니다. 우선 3번 김시울 토론자님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제가 과학자가 된다면 지구 온난화, 기후 변화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싶은데요. 그 이유는 지금 현재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발전이 아니라 기후 변화에 대해서 깨닫고 그것에 대해 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이 모두 잘 살기 위해서 저는 기후 변화에 대해서 연구하는 그런 과학자가 되고 싶습니다. 네, 다음에는 12번 토론자님. 저는 신종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을 연구하는 쪽으로 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코로나19처럼 많은 이유 모를 바이러스들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고 우리 사회까지 병들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눈에 보이는 것을 가장 먼저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 토론자님. 네, 제가 개발하고 싶은 것은 모두가 쓸 수 있는 IT 기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현재 IT 기계나 IT 기술들이 많이 보급되어 있지만 아직 전 세계적으로는 IT 기술이나 기계의 보급이 부족합니다. 그래가지고 꼭 전 세계 사람들이 모두 쓸 수 있는 IT 기술을 개발하고 싶습니다. 예, 10번 토론자님.
네, 저는 발전을 위해서 많이 연구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 발전을 환경이 파괴되는 쪽이 아닌 환경을 보존하면서 우리나라를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많이 연구해보고 싶습니다. 네, 다음 토론자님. 저는 인간의 신체 부위를 대체하는 인공물에 대해서 더 연구하고 싶은데요. 아직 많이 상용화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더 상용화할 수 있고 또 뭐 재활치료용 로봇이라던가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싶습니다. 네, 다음 토론자님. 네, 저는 현재 가장 심각한 문제인 지구 온난화에 대해 하고 싶은데요. 일단 지구를 살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플라스틱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해서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물체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다음 토론자님. 많은 토론자분들이 발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 발전을 뒷받침하는 어떤 과학 발전에 대한 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빠른 과학 발전으로 인해서 윤리적인 문제나 사회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과학이 발전한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과학 관련된 법에 대해서 연구하고 싶습니다. 네, 다음 토론자님. 저는 도시계획에 관하여 연구하고 싶습니다. 먼저 환경 하면은 우리들은 자연 같은 이미지를 떠올리지만 사실 보면은 저희 집 옆에 있는 자그마한 근린공원도 우리가 살고 있는, 누릴 수 있는 환경이기도 합니다. 또한 인간이 사는데 필요한 것 중엔 의식주가 있는데 이 주 또한 도시계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도시계획을 연구하여 앞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더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고 또한 이미 낡은 아파트와 건물들을 쓰레기를 남기지 않으면서 최대한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재탄생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을 연구할 것입니다. 네, 다음 토론자님. 제가 만약 과학자가 된다면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그 지구를 보호하고 있는 막이 지금 사람들이 쓰고 있는 플라스틱이나 미세먼지 등으로 약해져가지고 햇빛에 노출되기가 쉽기 때문에 지구의 대기권에 대해서 연구를 할 것입니다. 네, 다음 토론자님. 저는 제가 과학자가 된다면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아프리카 대륙 쪽의 고아, 난민 같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물건을 만들고 싶습니다. 네, 다음 토론자님. 저는 만약에 과학자가 된다면 정신과 약물을 연구해보고 싶습니다. 현대 사회에 들어서면서 어떤 기술 같은 것들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물질적인 문제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이 해결되었고 그에 따라 행복이란 개념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울증이나 어떤 다른 정신적 질병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람들이 물질적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정신과 약물에 대해 연구해보고 싶습니다. 네, 다음 토론자님. 저 또한 저는 지구 온난화에 대해 연구하고 싶은데 그 중에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는데 신재생 에너지는 현재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용입니다. 그러나 현재 이미 뿌려져 있는 이산화탄소를 줄이지 못하므로 저는 이번에 개발되고 있는 이산화탄소 탄소 자원화 기술에 대해 좀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보고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마지막 질문까지 다 드렸는데요.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의 오늘 토론 소감을 좀 듣고요. 그리고 학생 상호평가도 좀 하는 시간을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토론 소감을 한번 차례대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토론 소감을 1번부터 끝번까지 다시 한번 차례대로 소감을 말씀해 주시고요. 본인의 소감을 짧게 얘기해 주고 마지막 미션은 이겁니다. 끝에 오늘 독서 토론은 땡땡땡이다. 왜냐하면은 땡땡땡이기 때문이다. 라고 아주 짧게 자신의 소감을 마지막 멘트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번 토론자님부터 말씀을 해주시고 오늘 독서 토론은 땡땡땡이다 라고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번 김재민 토론자님부터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이번에 토론 대회로부터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는데 아까 말했다시피 저는 과학에 대해 관심이 많았는데 제가 모르는 과학 기술들을 많이 말씀해 주셔서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토론 대회를 배움터라고 하고 싶습니다. 독서 토론은 배움터이다. 네, 좋습니다. 다음에는 2번 토론자님. 저는 오늘 정말 너무 재미있었다고 말을 하고 싶고, 특히 다양한 곳에서 오신 다양한 토론자분들한테서 저는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의견들을 들으면서 스스로 성장할 수 있었던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 좋았습니다. 저는 오늘 독서 토론을 여행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 그 독서 이유는 토론은 여행이다. 네, 여행이다. 왜냐하면 내가 주체가 되어서 많은 것을 경험하고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3번 토론자님. 없군요. 4번 토론자님, 김지성 토론자님. 저는 비록 엄마가 신청을 해서 나오긴 했지만 네, 오늘 독서 토론은 쉬는 시간이었다. 학교의 쉬는 시간처럼 시간이 빨리 재미있게 지나갔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아주 빨리 지나갔군요. 엄마한테 등 떠밀렸지만은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은 스스로 찾아오겠죠? 네, 네. 다음에도 김지성 토론자님을 만나기를 희망합니다. 자, 다음 5번 토론자님. 저는 이번 독서 토론 대회가 대회라기보다는 일종의 놀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서로서로가 이렇게 다양한 의견이 들어와서 저는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대회라기보다는 놀이였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원효 토론자님. 자, 다음에는 6번 천지윤 토론자님. 저는 이 토론을 하면서 저와 비슷한 나이대 친구들이 얼마나 과학에 관심이 많고 또 그것들을 알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는지를 알게 되었고 또 이 시간이 너무 재밌어서 빨리 지나갔기 때문에 저는 이번 시간에 팝콘을 먹으면서 영화를 보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시간이 지나가는 영화관으로 비유하고 싶습니다. 독서 토론은 영화관이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7번 남궁현 토론자님. 저는 같은 책을 읽고 다양한 친구들과 다른 가치관을 가진 친구들과 이야기를 해볼 수 있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워서 가는 것 같고 독서 토론은 시간이라고 비유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되돌릴 수 없어서 엄청 귀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독서 토론도 그만큼 귀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독서 토론을 시간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독서 토론은 시간이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8번 김선아 토론자님. 네, 저는 독서 토론은 일단 소통의 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반년이 넘는 시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다른 친구들과 새로운 친구들과 얘기할 기회들이 없었는데 같은 세 권의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니까 너무 기분 좋았고 재밌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토론자님. 제가 음식을 좋아해서 음식에 비유하자면 우리 이번 토론은 비빔밥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라고 다시요? 비빔밥이요. 비빔밥이다. 네, 왜냐하면 비빔밥이 여러 재료가 어우러져서 맛을 내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 다양한 이제 생각들이 모여서 좋은 토론 시간이 된 것 같아서 비빔밥을 비유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0번 토론자님. 저는 일단 오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좋았고요. 그다음에 처음에는 되게 긴장했는데 이제 하고 나니까는 굉장히 속이 편해져서 속이 편해지고 시원해져 갖고 저는 독서 토론을 에어컨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아주 속이 시원하고 몸과 마음이 다 시원해졌기 때문이다. 네, 네. 저는 에어컨이다. 감사하고요. 11번 이범희 토론자님. 네, 오늘 저에게 뜻깊은 시간을 만들어준 모든 참가자분과 그리고 사회를 보신 두 선생님께 저는 일단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저는 이것을 이상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모든 학교에서는 계속 토론하면서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이렇게 즐겁게 토론하고 토의한 적은 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상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아주 이상적이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12번 도연이 토론자님. 저는 처음 보는 사람들과 이렇게 토론하는 거는 처음인데, 이런 처음의 기억이 정말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 있을 것 같아 정말 행복하고, 저는 독서 토론을 들판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들판에는 많은 사람들과 많은 식물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독서 토론에는 많은 사람들과 많은 의견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들판이다. 감사하고요. 끝으로 13번 김시울 토론자님. 네, 저는 오늘 이번 토론을 통해서 되게 많은 분들과 의견을 나누어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토론은 놀이공원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놀이공원에 가면 굉장히 많은 놀이기구도 있고 이렇게 설레듯이 오늘 그런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독서 토론 소감을 잘 들었고요. 우리 그 선생님께서도 심사를 하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는지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혜 선생님. 네, 독서를 많이 하는 학생들답게 표현이 창의적이고 정말 우수한 표현들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토론이 열띤 토론이 되어가지고 심사하는데 고생을 했습니다. 정말 시간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긴장한 티들이 있어서 그랬는지, 손을 든다든가 토론하는 것들이 이제 좀 천천히 진행되다가 마지막에는 너무나 열띤 토론을 잘 들었습니다. 정말 이번 기회가 온라인이었지만 정말 특별한 기회가 되고 앞으로도 즐거운 이제 추억이 되면서 또 다음에 또 이제 발돋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도 여러 번 또는 여러 해 동안, 단체전 또는 개인전 독서 토론을 진행해 왔는데요. 오늘 이 시간만큼 열띤 토론을 해본 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토론을, 첫 걸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여러분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비대면 온라인을 통한, 이런 첫 대회이기도 하고요. 우리 10조 학생들과 만났던 유일한 첫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 가슴속에 오랫동안 첫 만남으로 잘 기억되기 때문에 첫걸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토론 진행하는 내내 선생님이 점수를 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잊어버릴 정도로 그냥 이야기에 푹 빠져서 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잘 들었고요. 비록 우리는 이제 여기서 대회 형식은 끝나지만은 앞으로 학교로 또는 집으로 돌아가면은 열심히 여러분들이 원하는 꿈을 향해서 또 책을 읽으면서 글을 쓰면서 서로 토론하면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삶을 잘 가꾸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수고하셨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 같이 평가.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